수없이 강조하며 여전히 말끝마다 우리 딸 후려치기 했죠. 그나마 예비서에는 눈치가 있었던지 지 아버지 말을 때때로 막으며 말을 돌리더라고요. 헌데 그 돌렸던 얘기가 지 나름대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했는지 저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갑질하는 손님 대처법이라며 지금은 번듯한 회사 차린 사업가로서 무용담을 일컬어주는데 자기가 배달 아르바이트 했던 시절에 대해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사실 이건 저희 아버지가 알려준 건데 갑질하는 손님 대처법이 뭔 줄 아세요? 저도 이거 써먹었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음식을 엉망으로 해서 갖다 주면 손해배상이 들어오니까 음료수를 흔들어서 갖다 놓는 거예요. 맥주나 콜라 사이다, 페트나 캔이면 더 좋고요. 페트는 효과는 좋은데 눈에 거품이 보여서 좀 아쉽고 캔이 진짜 최고더라고요.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으면 문 밖에서 멋모르고 음료 딴 손님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고소하고 통쾌한지. 갑질하는 것들 다 철퇴 맞아야 한다니까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갑질하는 것이 일상인 아버지 밑에서 배달일 하는 아들이 말하는 갑질하는 손님 대처법이라니. 그것도 저런 비도덕적인 것을 장 교수가 직접 알려줬단 얘기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 녀석은 분명히 지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팔푼인갑다 싶었습니다. 딸의 눈이 더욱더 못 믿어워진 저는 두 팔 걷어붙이고 이 결혼을 말려야겠다고 본능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아이고, 악담하지 말게. 그러다 자네 아버지 제대로 철퇴 맞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나 학교 식당 조리원들에게 갑질한다고 소문난 분이셨는데.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습니까? 학교 에피소드와 철퇴 발언에 제가 장 교수를 끌어들이자 장 교수는 펄쩍 뛰며 당장이라도 상견례 자리를 엎을 기세로 일어섰습니다. 제 화를 막을 순 없었고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 할 말을 뱉고야 말았습니다. 왜 장 교수님이 여태 딸 얘기만 하고 아들 얘기는 안 했는 줄 알겠습니다. 다 제 자식은 소중한 법이죠. 우리 딸도 제게 소중한 딸입니다. 승무원을 단순 서비스직이라고 후려치게 하는데 우리 딸은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말 그대로 승무원입니다. 우리 딸이 나온 전문대는 웬만한 4년제보다 센 학교예요. 장 교수 기준으로 읽자면 검정고시랑 비할 바가 아니죠. 좋게 말하면 남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아픈 손가락인 아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창피한 아들 아닙니까? 마냥 소중하게 키운 자랑스러운 내 딸을 도저히 그쪽으로 시집 보낼 수가 없겠군요. 라고 말을 하자 장 교수도 발끈하며 들고 일어서서 그럼 결혼시키지 말라고. 우리 아들은 허우대가 멋있고 잘생겨서 따라다니는 잘난 여자가 널리고 널렸다. 우리 아들 사업하는 회사가 연매출 얼마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다 되는 것을 어디다 전문대 나온 딸과 비교를 하냐며 난리를 쳐댔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상식도 없고 꽉 막힌 작자가 어떻게 교수가 되었던지 제가 다 창피하더라고요. 안절부절 못하는 딸을 억지로 데리고 일어나서 제 폭주는 멈출 길 없이 한마디 더 해주었습니다. 직업에 아무리 귀천이 없다지만 해당 직업의 이미지는 직업의 종사자가 결정합니다. 예비사위가 아까 말한 갑질 손님 대처법을 함으로써 같은 배달원을 욕되게 할 수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해당 사업을 하니 제가 볼 땐 미래가 보이질 않네요. 마찬가지로 장 교수님도 어디 가서 교수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사십시오. 그쪽 같은 사람이랑 함께 일했던 시간이 부끄럽고 같은 학교 교수로 있었다는 것도 정말 창피하네요. 미안하지만 난 내 딸 그쪽한테 보내면 고생길이 훤히 보여 도저히 결혼 못 시키겠으니 관둡시다. 후련하게 제가 지르자 장 교수는 일순간 당황하더니 배째라는 듯 나와서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내와 딸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딸이 똑 부러진 줄만 알았더니만 남자 고르는 눈은 형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딸은 홀려도 제대로 홀렸던지 자신의 사랑을 굽힐 줄 몰랐습니다. 한 번도 부모를 실망시키거나 거스른 적이 없는 딸인데 누가 봐도 아닌 사람을 배우자로 맡겠다니, 갑질하는 장 교수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겠다니 부모로서 뒷골이 당겨왔죠. 아내 역시 웬만하면 나서질 않았지만 상견례를 다녀온 후 이건 아니다 싶었던지 딸의 예고된 불행을 반드시 막아야겠다 싶었나 봅니다. 아내는 혹시나 뭔가 낌새를 느꼈는지 설마 하니 넌지시 딸에게 묻더라고요. 승미야, 너 혹시 아기 가졌니?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하려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아기를 가진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결혼하려는 건데 상견례도 다 망쳐버려서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실망하기도 했어요. 언제나 제가 바라는 뜻이라면 곁에서 응원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셨는데
왜 제 결혼 문제만큼은 제 뜻대로 못하게 하시는지 마음이 안 좋아요. 왜 조건만 보시는지. 서로 사랑한다는데 누가 아깝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결혼 조건으로서 충분한 거 아니에요? 만약 저 찬욱 씨랑 결혼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제 인생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오직 찬욱 씨, 저 사람 하나뿐이니까요. 라고 이성적이면서 단호하게 말을 하는데 저와 아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들며 이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비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딸은 저희 말을 들을 때만큼은 부모 심정에 대해서 이해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었지만 모든 걸 알고도 그 사람과 결혼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말이죠. 제 입장에선 상견례 때의 명품 좋아하는 어벙한 장 교수의 아들을 떠올리고는 도대체 그 덜 떨어진 녀석의 어느 면모가 딸의 관심을 사로잡았나 싶어 궁금했지만 딸은 그저 사랑이라고만 얘기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부모인 저와 아내는 딸의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다시 한번 예비 사위 녀석을 불러 얘기를 해봤는데 당당한 기세와는 다르게 우리 딸과 결혼 못할까봐 걱정되었던지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없으면 못 산다고 볼이 움푹 패인 야윈 상태로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되냐고 싹싹 비는데 진심인 것 같아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딸이 글썽이며 손을 잡아주니 서로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는데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했구나. 그때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 둘이서 의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죠. 예비 사위 녀석이 몇 날 며칠 밤 식사도 못했다고 들으니 마음이 안 좋았던 아내가 식사를 내어왔습니다. 우리 딸이랑 행여 결혼 못할까봐 밤을 샜다니 어서 들어요. 솔직히 부모 욕심에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지만 우리 딸이라고 마냥 잘난 건 아니고 장 교수님처럼 우리 역시 남이 보지 못하는 큰 잘못이 있으니 넘어가고 우리 딸 부디 잘 부탁해요. 딸의 고집에 전적으로 패배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보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듯 끝내는 딸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 허락을 하니 딸은 뛸 듯 기뻐했고 우리 예비사위는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엎드려 절하며 감사하다고 수도 없이 말을 했더랬죠. 마음이 약했던지 눈물을 흘리면서 승미를 아내로 맞게 허락해줘서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말하는데 사람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명품만 밝힐 뿐이지 본 태생 자체가 착하고 선하긴 한 것 같아서 못마땅했지만 좋게 넘기려 했습니다. 배달 사업을 하면서 본인도 열심히 일했는데 벌써부터 결혼한 것도 아닌 상태인데도 모두 돈을 제 딸한테 맡기더라고요. 녀석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그래 바퀴벌레 같은 한 쌍이니 잘 먹고 잘 살아라 생각하며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은 후 딸을 시집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왕 일이 된 거 장 교수네하고도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어 예단을 책정해서 나름 신경 써서 보냈는데 장 교수 댁은 저희를 보며 비아냥 대더이다. 당장 썩 꺼져요. 아들한테도 내 단단히 일러뒀어요. 이 결혼은 죽어도 허락 못한다고. 특히나 윤 교수 같은 아나무인이고 무례한 사람하곤 도저히 사돈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 마음에 안 드는 예단 따위 다시 가져가세요. 라며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하며 그걸로도 상견례 때의 분을 못 풀었던지 딸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서는 널 절대로 며느리로 본인 집안에 들일 생각 없으니 언감생심 우리 아들은 꿈도 꾸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교수란 사람이 정말 상스럽게 이를 데 없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엎었으니 이번엔 본인이 업자는 심산이었나 봅니다. 사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행여나 간신히 맘 잡은 저희들의 맘마저 바뀔까 싶어 정말 우리 딸이랑 결혼하기 위해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른들 때문에 마냥 피해 입는 자식들이 안쓰러울 지경이 들었어요. 사위는 처음 선입견과 편견과는 달리 딸이 봤던 것처럼 인성 하나는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저희 비위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춰주며 우리 아들한테도 참 잘하고 저희한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딸이 친정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보이자 신혼집도 저희 집 근처에다 얻었고 둘이 너무 죽고 못 살아서 혼인신고부터 한 후 신혼집에서 둘이 같이 살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니 확실하게 딸의 얼굴이 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장 교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장 교수 대회는 며느리와 사돈이 마음에 안 들고 반대를 무릅쓰고 기를 쓰고 결혼한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던지 기어코 결혼식에는 참석하지도 않았답니다. 본인들의 결혼 허락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것이 가장 화가 났던 모양이었어요. 친척들도 거의 오질 않아서 아들을 난감하게만 만들었죠.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좋았답니다. 안쓰러워서 사위를 더 많이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결혼 후에는 저마다 일이 바빠지며 정신없이 살았는데 저는 시간이 많이 있던지라 사위의 일을 가끔 돕기도 했습니다. 배달 일은 나이가 있어 못하고 마케팅이며 직원 관리며 사위가 허술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신경을 써주자 사위와 사업이 무려 몇 개월 만에 확 달라진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니 딸도 아이를 갖기 위해 항공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 모습을 꾀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위 옆에 있었던 딸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게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사위는 돈을 많이 벌자 다 제 덕이라며 치켜 세워준 뒤 우리 아들 가게 역시 다 차려주었는데 아들은 매형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경하며 고마워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이 소식이 흘러들어가 뒤늦게 우리가 지 아들 덕 봐서 배가 아팠던지 장 교수는 아내와 함께 저희 집에 들어와 폐악질을 부리더라고요. 검정고시 출신이라며 마음에 안 든다고 사위 못 삼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아들을 빼돌려서 재산을 야금야금 헤쳐먹어? 이것 보세요 윤 교수 양반. 겉으로는 신사적인 척 상식 있는 척 하더니만 뒤에 가서는 남의 아들을 사위랍시고 번 돈을 뜯어내서 친아들 가게 차려주고 할 수 있는 거요? 저는 이참에 장 교수와 사돈으로서 잘 지내고 사과도 할 겸 여러모로 잘 지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장 교수의 뜻은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돈 얘기를 이어 꺼냈는데 아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버는 돈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도 안 왔으면서 돈 달라 할 때는 사돈들 앞에서 당당하게 아들에게 얼마를 붙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 또한 결코 작질 않았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장 교수의 딸은 지 아버지에 이어 교수가 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막대한 유학 비용이며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쉬운 마당에 본인 아들이 우리 아들 가게를 차려줬다는 것이 몹시도 거슬렸던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쑥 찾아와 당연한 듯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이미 사위의 돈이며 모든 것들은 딸이 쥐고 있었습니다. 딸은 자신과의 결혼 때문에 몇 년간 의절한 상태로 있다가 여동생 돈 들어갈 일 많으니 돈 내놓으라는 심산이 괘씸했던지 절대 안 된다며 거절했죠. 사위는 지 부모라고 못내 걸렸던지 우왕좌왕하며 부모 좀 도와주고 여동생 유학 비용 역시 보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보였지만 돈을 쥐고 있던 딸은 끝까지 내놓질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남편 돈을 제가 함부로 내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오로지 남편만 번 돈도 아니고 저랑 저희 아버지가 같이 나가서 이룩해 놓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또 마냥 남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장 교수는 체면이고 자시고 딸의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곧이어 저와 몸싸움으로 번져버렸죠. 그 이후로 몇 번이나 더 찾아와서 욕설을 하며 딸에게 아들이 번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식 돈을 본인 돈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우스운 일이었죠. 이로써 예비사위랑 장 교수는 더 멀어지게 되었는데 예비사위는 결국 우리 딸을 선택하며 부모를 등지고 말았습니다. 괴로웠던지 저와 거하게 술 한잔하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얘기하는데 착잡해 보이더라고요. 많이 힘들었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 안 보고 살려고요. 어렸을 적부터 동생하고 비교하면서 집안에 누가 되면 안 된다. 아비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지 말아라. 멍청하게 굴지 말아라. 여동생 밥만 따라가라. 그런 소리를 달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숫기가 없어서 외톨이로 살다가 따돌림도 당했었는데 그때도 아버지는 저한테 못났다며 부끄럽다고 어딜 가서 장 교수 아들이란 소리 하지도 말라 했어요. 얼굴 들고 살아갈 생각 말라며 가해자도 잘못이지만 피해자가 자초하지 않았음 가만히 있는데 그러겠냐라며 그것도 다 제 탓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저를 늘상 힘들게 만들었어요. 학교나 집안 내에서도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중학교 다니다 그만뒀고 정신과 치료를 좀 받다가 고등학교도 못 다니게 되었는데 정신과 치료받은 것도 아버지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행여 소문날까봐 절 꼭꼭 감춰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집안 망신시킬까봐였죠. 겨우 나이 먹고 정신 차린 후 일단 검정고시 본 다음 배달이라며 살다가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좀 잘 됐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면서 제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뺏기기 싫어서 명품이며 뭐며 저 스스로에게 아끼지 않고 돈을 썼어요. 저를 위해서 뭐든 사지 않으면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가족한테 다 뺏겨버릴 것 같아서요. 라고 씁쓸한 듯 얘기하자 저는 예비사위의 아픔을 알게 되고 그날 밤 사위랑 주거니 받거니 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위는 그래도 장 교수가 애비라고 정도 남아있었고 지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장 교수를 한번 찾아갔지만 그에게 사위는 내놓은 아들이었고 얼굴에 먹칠한 아들이었으며 집안에 도움도 안 되는 모자란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로 오고 싶으면 네 안사람한테 맡긴 돈 몽땅 찾아와서 애비 이름으로 돌려놔라. 그럼 그의 며느리로 인정하고 받아주마. 그렇지 않고선 얄짤없어. 동생이 지금 외국 학교에서 등록금과 생활비가 없다는데 그걸 모른 척하면 넌 사람도 아니지. 배우지 못했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 네가 그나마 돈이라도 내놓았기에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했지. 안 그러면 너같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 뭐 때문에 데리고 있었겠냐? 이 장교수 아들로 살고 싶으면 돈이라도 갖고 와라. 처가나 네 마누라 치마폭에 휩싸이지 말고 이 못난 녀석아. 라는 말만 듣고 사위는 기가 잔뜩 죽은 채로 씁쓸하게 돌아왔습니다. 녀석도 얼마나 괴로웠을지 답답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사위는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던지 그렇게 아버지와 의절했고 지금은 제 아들이나 진배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비한테 버림받은 사위를 보니 가끔 마음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부모 노릇 확실하게 해주고 우리 딸과 함께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은 사위가 차려준 가게가 마냥 고맙고 미안했던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지 매형에게 다달이 번 돈의 일부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학벌이나 재산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인 걸 아는데 참 장교수나 저나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교수는 대놓고 속물이니 솔직하기라도 하지. 저는 스스로를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살았기에 학자로서 아비로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저도 학벌이나 하는 일에 편견을 가진 것에 대해 사위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네요. 당장은 천륜이 끊겼는지 모르지만 질긴 것이 또 그놈의 천륜이니 언제나 장 교수가 마음을 열어 우리 아들과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사람도 알겠지요. 5 손가락을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는 것을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게 그 시기가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